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자기가 입수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사실상의 오너였다, 주인이었다 하는 미래한국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네. 이 연구소가 2021년 10월에 그때가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거든요. 네. 요때 10월 단계에서는요, 파이널 4명만 남게 됩니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요 4명이 남아서 이제 파이널 그걸 벌이고 있을 텐데, 그때 2021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56만 8천 명 안심번호로 두 차례 조사를 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보만 얻은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 그거를 입수를 한 거예요. 두 차례 여론조사를. 노종면 네. 씨가요. 네. 그래서 이 미래한국연구소 거기가 주로 이제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 많이 맡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그 대선 기간에 40차례인가 조사를 했는데 한 번 빼고 39번은 윤 후보가 이재명을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그 명태균이 또 뭐 윤 대통령 부부하고 뭐 친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임당원 명부가 윤석열 캠프에서 그쪽으로 넘어갔겠거니 하고요. 기자들이 그때 그 이제 그 경선 끝나고 나면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캠프 회계 보고서를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홍준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감독님, 그 명태균 씨가 홍 시장 두 줄인가요? 쓴 페북 한번 올려보세요. 예. 예, 저거죠.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 연구소와 홍 시장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저거는 윤 캠프가 아니고 홍준표 네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 그 의뢰 그 부탁한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발끈했어요. 예, 발끈하면서요. 바로 본인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천방지축 헛소리하는 명태균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 장난쳐 놓고 당원 명부를 마치 내가 흘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두고 볼 수가 없다. 잘 걸렸다.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바로 받았어요. 그래, 고발해라. 고발해라. 나는 무고죄로 고소해 줄게. 내 주장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고소해. 네. 무고죄로 나는 고소해 줄게. 이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아까 그거 올린 거 있잖아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 예. 1시간 만에 그걸 싹 그냥 지워버렸어요. 잘 걸렸다 그러더니 왜 지웠을까요? 참. 근데 여기서 네. 그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홍준표 시장 아들의 지인인 최모 씨를 통해 미래한국 연구소의 강모 씨, 강혜경 씨 같아요. 요새 그 폭로하고 다니는 강모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네. 지금 이제 보면은 홍준표 시장 쪽에서 넘어가는 게 거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직접 의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데 방금 그 홍준표 시장의 아들 통해 가지고 의뢰가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잘 걸렸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뭐 아들이나 누가 후달짝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한 거 맞다라니까 서둘러 지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추론도 가능해 볼 법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 캠프에서 나온 거는 적어도 이게 지금 사실로 확인돼 가는 거 아닌가. 안 그럼 저걸 그렇게 후다닥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저거 어마어마한 건데. 저거 지웠다는 거는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쪽에서 그쪽에 여론조사 해달라고. 그렇죠. 그 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수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저 메시지를 다시 써야 맞아요. 그렇죠. 지워서 없애버리고 끝나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정치권에서 그러거든요. 무슨 의혹이나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진짜로 그 이슈가 커질까봐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응을 했다가 저렇게 지운다라는 거는 정말 자살골이죠. 그리고요, 오늘 또 동아일보에 단독 뜬 거는 이거예요. 이게 명태균 씨가요, 2021년 10월 19일에 그 미래한국 연구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마 강혜경 씨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당원 명부를 다 내려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안심 번호에 연령별로 분류가 돼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 연령별로는 안 돼 있고 성별, 지역별로만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3,000개 해달라던데? 그래가지고 누군가 의뢰자가 3,000개 샘플 3,000개 조사치를 내달라고 한 거죠. 그래갖고 3,450명 대상으로 한 게 2021년 10월 19일에서 21일 사이 요 3일 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명확하게 의뢰받고 조사를 돌린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라고 딱 특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 홍준표 캠프 쪽에서 한 거라면 그 비용을 지급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홍준표 당시 회계 보고서에 비용 지불한 게 없잖아요.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되죠. 그럼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딱 걸리는 거죠. 정말 네. 딱 걸리는 거고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이러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홍 캠프 쪽에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선거 해보면은 보통 그 브로커들이 이쪽 캠프 저쪽 캠프 다 다리를 걸쳐놔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민주당 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경우 왔다 갔다 이렇게 양쪽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오히려 홍준표 시장 쪽이랑 더 연이 깊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새로 좀 유력해 보이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당시 이제 후보 경선 치러야 되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좀 뭐 도움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우르르 와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한 거는 홍캠프 쪽하고 연을 맺어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 명태균 씨가 그때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그때 이준석이 당선이 될 때 명태균 씨 하는 그 여론조사에 20대 남성 표본이 굉장히 많았다. 20대 남녀가 7대 3이었다. 2대 남 7, 2대녀 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돼가지고 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이 자기는 2번 당했다. 그 2020년 4월 7일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기가 1등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상하게 꼬이더니 오세훈 후보가 1등 한 거. 그거 명태균한테 그때 한 번 당한 거고. 또 당대표 선거 때도 자기가 1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준석이 치고 올라오더니 뭐 그냥 역전이 되고. 그것도 명태균 작품이고. 막 또 그래가지고 이 이준석과 오세훈 두 사람을 또 저격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김대남은 덥자 그러더니 또 명태균 가지고는 또 저러시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참 재밌네. 김대남은 덥자면서요. 그거 그러니까. 조사하면 해당 행위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내 문제 아니었나?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라면 정말 말이 떨어지는 건데 둘 다 조사해야죠.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뭔가 선거 브로커 역할을 많이 했던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 김영선 의원이랑의 관계는 확실한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이랑 명태균 씨는 옛날부터 엮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로 김영선 의원이 그때 중간에 맞아요. 변호사로도 일을 했었고 또 그 윤 캠프 쪽에 인사를 시킨 것도 김영선 의원이 주선해서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선거 저도 이제 해봐서 이제
알게 된 게 누가 저하고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데려온 사람 생각해서라도 좋게 좋게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검증은 제가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뭔가 엮인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도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이 그런 역할을 해서 음. 자기도 뭔가 책임지지 못할 사람을 자꾸 이쪽 저쪽 캠프에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고 연을 맺게끔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윤 캠프 쪽의 연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다른 캠프에서는 진짜 안심번호가 넘어가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지? 위기 앞에서 자중질하는 공멸이다.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진인 분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자기 정치를 위해 편가르기를 하고 자중질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 사건 터졌을 때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반응하고 거의 결이 비슷해요. 그러네요. 완전 똑같네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아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명태균, 김대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출렁거리는 이런 당, 이게 구태 정치다. 이게 구태 정치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아요. 저 실제로 방송에서 앵커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딱 그렇게까지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한동훈 대표뿐이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우리도 전당대회 치룰 때 명태균 같은 사람이면은 지금 뭐 어느 쪽이든 다 이렇게 선을 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런 면에서 정말 이건 구태 정치는 끊어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판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이게 뭐 더 갈 것 같아요. 예. 아직 안 나온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보니까 뭐 홍 시장은 지금 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이제 정치 거강꾼이다, 협작꾼이다 이런 사람한테 한 방 얻어맞고 그냥 깨갱 해버렸다. 그거는 이제 어디 얼굴 내미기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로 번질 것 때문에 지금 완전 정치적으로 완전 면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저 깨갱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홍준표 회계 보고서에 없으니까. 비용 지불이 한 게 없으면 진짜 이거 큰일 난 거죠. 어. 안심번호가 캠프에서 넘어간 거는 이제 조만간 아마 확인될 것 예. 같은데 거의 지금 메시지 주고받은 그 SNS 설전으로 봤을 때 거의 확인돼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회계보고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 떨어지는 거죠. 똑 떨어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한테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참. 이거 어떡하다 이게 국민의힘이 이런 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